YN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월가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알아요? 마흔에 읽는 몰라요. 니케도 아니고 그 5글자인데. 예, 지금 철학자. 코인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밤잠을 설치고 이걸 팔아야 되나 내가 진짜.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안 보고 그냥 잤으면 괜찮은데 그때 제가 들고 있던 모든 코인들이 한 번에 진짜 한 10분 만에 쭉 우르르 빠졌죠. 예. 팔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2배 간 거예요, 하나가. 정말 마음이. 뭔데요? 스텔라. 아, 스텔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저 코인 아주 장난 아니죠. 제가 380원인가 팔았는데 800원이 막 걸려. 오, 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투자하지 마시라고 제가 본보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밤잠 설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뭐죠,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서 5글자인데 아시는 분?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야, 진짜 감사합니다. 챗GPT예요, 진짜. 예, 네. 여러분 진짜 왜 그게 무슨 소크라테스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요새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제가 이제 아직 마흔이 안 되다 보니까 만으로. 네. 그래서 마흔이 되면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예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행복해지려면은 먼저 행복한 척을 한번 해봐라. 행복한 척을 해야 된다. 웃을 일 없어도 웃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디 한번 되나. 자, 자, 월가 뉴스레터 열어볼 텐데 비트코인이 막 10만 달러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 하락했는데 그래도 나스닥 오른 거 보면은 예. 시장이 다른 쪽으로도 조금 퍼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색깔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무슨 좀 들고. 색으로? 트럼프색? 예전에 바이든색이었다가. 예.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도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긴 한데 M7의 어떤 쏠림이 이제 조금씩 다른 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M7은 조금 그 자리 위치에서 일부 기간 조정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 다 고점입니다. 고점 위치에서 정말 소폭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우리 맵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어요. 가장 큰 하락폭을 좀 보여줬었고,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실적은 너무너무 좋게 발표를 했다. 일부 가이던스에 특히나 이제 마진율에 대해서 일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 실망하는 그러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조정이 되고 2025년, 2026년 지속적인 블랙웰에 대한 수요를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일부 조정이 된다면 난 다시 또 사야지. 월가에서는 많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어떤 주가의 흐름이 조금은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전히 아직 그래도 고점에서 150불에서 140, 지금 현재 141불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만, 정말 작은 이 어떤 일부 변동성이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거를 우리가 조정을 준다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애매한 위치긴 하죠. 저 정도 변동성도 아니죠,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최근에 금요일날 사신 분들 아니시고서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수익권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은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갈까? 일부 기간 조정이 되면은 일부 여기서 좀 덜어낼까? 아니면 조정이 되면 넥스트 엔비디아를 샀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사실상. 이게 지금 2023년부터라고 만약에 따지게 되면은 2023년 17불이에요. 물론 분할도 있었고 하지만 17불에서 15불에서 거의 10배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정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 한해 600% 올랐는데요. 코인 관련해서는
네. 번외로 봐야 돼. 번외로. 아 진짜 엔비디아 같이 큰 종목 정말 저런 대형주 시가총액 1위, 2위 지금 다투고 있는 종목이 저렇게 올랐다라는 것도 대단한데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 엔비디아를 찾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그렇다고 우리가 번외로 그렇죠. 뭐 떼놓고 할 볼 수는 수가 없죠. 없는 네. 기업이죠, 사실. 예, 하나의 지표가 됐죠. 사실상 지표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흐름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일간으로 보게 되면 뭐 일부 과거의 그 폭발적인 어떤 실적 발표 이후의 상승. 왜냐면은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를 지속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적 발표는 괜찮습니다만은 가이던스의 마진율도 근데 사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높은 건데도 지금에 있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러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있는 뭐 그런 모습에서 약간 어느 정도 여기서 힘의 부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일부 눈이 좀 다른 곳으로 일부 좀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연 뭐 박 구글 팀장님의 눈이 어디로 쏠릴지.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 지금 많이 몰리는구나 수급이 이런 어디예요? 부분이 좀 뒤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글도 최근에 반독점 이슈가 계속 있죠. 그쵸. 예, 주가 마이너스 1.5% 추가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상승했습니다. 애플 0.5%, 아마존도 뭐 최근에 좋은 흐름 보였다가 0.6% 조정 주고 있고요. 테슬라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00불 올해 안에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테슬라는 이 전고점, 그러니까 저 월간으로 봐야겠죠. 예, 요 전고점, 요 한 400불, 예, 390불에서 400, 뭐 한 5불 정도 되는 요 전고점을 그래도 뭐 무난하게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괜찮아요?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아니 네. 박 팀장님 괜찮아요? 저는 뭐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놀랬죠? 가장 많이 놀란 건 메타고 얘는 뭐 아직 그렇죠.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메타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자, 다음 뭐 섹터들을 보게 되면 일부 좋네요. 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빅테크들만 일부 좀 쉬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우리 한 달간 흐름을 한번 보게 돼도 지금 녹색이 진하게 들어온 지난 한 달간이에요, 요건.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종목별 맥으로. 흐름인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들은 전부 다 쉬어가고 있어요. 와, 근데 예. 되게 견조한데요? 저 정도 쉬어가는 건 쉬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지금 안팎? 일부 어떤 기간 동안에 일부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테슬라만 지금 35% 금융주도 지난 한 달간. 너무 좋고. 금융주 너무 좋았죠. 그리고 헬스케어 일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월마트, 뭐 코스코, 필수소비재도 그다음에 좋고. 그렇죠. 일부 뭐 이제 소프트웨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또 이 부분이긴 한데 요새 소프트웨어에 너무 많이 좋죠. 몰리고 있어요. 팔란티어. 맞아요. 소프트웨어 많이 몰리고 있고 넷플릭스도 지난 한 달간은 19%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작은 기업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네모칼이 작은 기업들이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초록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빅테크 M7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기업들 간의 어떤 뭐 시속 게임이나 힘겨루기가 좀 키 있는 것 맞추기. 같고 키 맞추기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많이 크게 벌어졌던 괴리율이 좀 좁혀져가는 뭐 그러한 어떤 시장이 지난 한 달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모멘텀은 좀 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그만큼 작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의 주제. 주제로 가는데 이게 재미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짐 크레이머. 짐 크레이머가 지난 금요일 날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비트코인을 사라. 그게 바로 승자다. 근데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말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짐. 그게 금요일 날 변동성을 짐 줬었다. 때문이군요. 짐 크레이머가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게 승자다. 이렇게. 아니 저는 요새 주변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지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우리는 0.0001조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뭐 50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50개? 어떻게? 부자야? 어. 이런 언제부터? 야, 50개는 정말 부자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 정도를 예. 계속 모아. 제 지인들은 조용히.
한 제 지인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한두 명은 비트코인으로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예, 뭐 지금 은퇴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고 나머지 99명 네. 또는 98명은 야, 내가 비트코인 300만 원대 시작했는데 그 후에 가득한 카톡이 많습니다. 다 팔았다는 거죠? 내가 그때 시작했는데 갖고 있었을 걸. 내가 그때 까먹고 있었을 걸. 지금 나 그때 250만 원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후회파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금요일 밤도 후회해요. 판 거. 자,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났네요. 강하기도 하고 후회해봤자 뭐. 후회하고 있다면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가위로 도려낸 것처럼. 뭐 무슨 가사죠?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 세대다, 우리 세대. 자,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시장에서는 늘 기회가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오늘 어떤 섹터로 좀 시장에 돈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지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말 그대로 뭐 미국 시장에 돈이 흐르는 섹터들, 그리고 뭐 리스테리아가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게 하나의 이제 병균인데, 뭐 식중독을 또 일으키는, 자, 유아 1명이 사망을 했고 성인 10명이 입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뭐 뉴스로 좀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 임명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금 행정부의 행정부를 이제 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뭐 대부분 인사가 좀 끝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일부 남았습니다만 잘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법인세 인하 또는 관세 인상, 즉 그러니까 재무장관 또는 뭐 상무부 장관이 가장 우리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 뭐 재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외국의 이제 다른 이제 기업이나,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죠.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나 뭐 중국과 같은 이러한 국가들에서 있어서는 관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관세에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다른 후보보다 온건했던 사람, 조금은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재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유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데이터에 따른 금리 정책 방향성, 12월에 FMC에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 좀 나왔고.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이 조금 괜찮고 괜찮았죠. 서비스업도 뭐 괜찮고 소비도 괜찮고 중국 경제 데이터도 일부 좀 괜찮은 중국도. 게 또 나왔어요. PMI 같은 게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아직 뭐 중국에 대한 부양책은 또는 뭐 중국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전히 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뭐 중국 어떤 부양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중국의 LPR 금리를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맞아요. 일부 이제 경제 데이터가 좀 괜찮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런 금리 동결 뉴스까지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대한 전쟁도 다 격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또 타격하는 그런 드론 6대를 날렸는데 5대는 공중 분해가 됐고 한 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본토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글로벌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네. WTI 기준으로 71.1달러를 18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갭입니다. 갭이 갭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갭이 진짜 계속 잘 최근에 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갭이 계속 때마다 좋아요. 쫙쫙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류도 사실상 과거에 엄청 이제 비싼 우리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치면은 뭐 값싼 스파 브랜드 스파 중에. 브랜드. 그러니까 갭이나 지난 분기에도 아베크롬비 이런 기업들 그렇죠. 계속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좀 저가형 브랜드로 많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자체가. 자, 그래서 갭이 지금 2024년 가이던스를 또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네. 주가가 13%대 급등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가형
이런 의류 브랜드들이 최근에 뭐 손님이 많더라고요. 가면 바글바글 하고. 그러니까 다들 돈 없다고는 하지만 싼 거를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이쁜데 좀 싼 거. 심리. 예. 하여튼 뭐 갭도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또 실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이따가 참고하겠습니다. 유선남님께 물어봐야겠어요. 갭 많이 사시는지. 유사님 갭을 안 사실 것 같은데? 뭘 안 사시죠? 뭘 안 사실 그래도 것 한번 같아요.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슈마컴. 예. 자, 그리고 슈마컴입니다. 슈퍼마리코 컴퓨터. 주가 11%대 급등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상승세가 지속된 거는 지난 일주일간이고 그 전에는 어마어마한 폭락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점 대비해서 73%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감사인 고용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 규칙 준수 계획을 제공하는 그러한 뉴스가 일부 호실적이지 좋은 호재 뉴스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좀 돌아왔던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는 정말 많은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크게 하락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로스스토어입니다. 엇갈린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주가 2%대 상승했다.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대비 상회했고요. 매출은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주가에서는 뭐 2%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카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인데 니드햄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5%대 상승을 했고 이 니드햄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본인들이 보고 있는 관심 기업들, 관심 종목들을 봤을 때 가장 우수한 회사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호카, 어그 이러한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그에 대한 수요도 좀 많았나 봐요. 그렇죠. 최근에. 자, 그래서 데커스 아웃도어가 그래도 최근에 좋은 투자 의견을 또 의견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비트코인이 99,000달러 돌파하면서 주가 6%대 상승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기업이 하루에 7천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평균 7천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조금 빠지면 근데 주말에는 또 7천원씩 마이너스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더 샀어요, 비트코인. 하루에 7천억씩 벌고 있더라. 비트코인으로. 7천원도 아니고. 7천억.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지 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샀으면 그렇죠. 600%. 진짜 대단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투자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정답이 인생에도 없어요. 정답이 없고 네. 투자에도 정답이 정답이 없고 없습니다, 그냥 정말. 닥치는 대로 잘하겠습니다. 자, 닥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예. 뭐 미리 올라갈지 떨어질지 예측을 하고 그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 기업별 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닥치는 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예. 닥치는 대로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텍사스 퍼시픽 랜드. 자, 마지막에 텍사스 퍼시픽 랜드입니다. 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주가 14%대 급등을 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업별 소식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실적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프리마켓 실적 발표까지 한 이후에는 네. 일부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뭐 대리나 뭐 아베크롬비 우리 저번 오늘도 이제 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수요일 같은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메이시스. 네, 뭐 이제 메이시스나 베스트바이 뭐 이런 뭐 소비. 소매 유통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델,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러한 기업들, 오토데스크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같이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여지는 지금 차트는 암호화폐 펀드에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지. 아니, 잠깐만요. 과거보다 지금이 더 빠르네요. 말도 안 되는 이제 누적이긴 한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차티스트잖아요. 네. 자, 오늘 그냥 여도 만원 오늘 많이 하네요. 화끈하게 시작하네 월요일을. 아니 근데 과거에 2017년 뭐 2021년 그런 정말 열풍이 불었을 때 당시에 가격대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뭐 최고치를 경신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신했던 가격들을 되게 빨리 다 경신한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투자가 심리잖아요. 예. 다들 지금 못 사서 날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은 다들 훅 들어와서 빠지면 또 훅 들어오고. 이 기회다. 이게 기회다 이게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수급이 언제 끊어질지. 그러니까 지금 코인 관련한 내용들 계속 미국에서 트럼프 얘기 나오고 뭐 관련 기업 얘기 나오고 뭐 법 제도 관련한 얘기 나오니까 이게 과거와 확실히 뭔가 지금 조금 시장 자체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달라졌죠. 들어요. 네, 달라졌죠. 왜냐면 이게 사실 그냥 일반 그냥 심리 상태라면 그냥 투자 뭐 반감기가 오고 나서 반감기 이후에 네. 6개월 이후에는 뭐 급등을 하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가 있지만은 물론 이게 정말 참 희한하게도 마침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막 쏟아내니까 그러한 부분에 따른 일부도 어마어마한 뭐 자금이 또 들어오게 되고 물론 그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야 거봐 내가 반감기 이후에 간다 그랬잖아 이러한 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죠. 이게 정말 희한하게도 그 시기에 맞춰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약간의 색깔이 좀 많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ETF나 여러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조금은 대체 자산으로서도 많은 인정을 좀 받고 있고 ETF도 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봤을 때는 참 뭐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하여튼 최근에 지금 암호화폐 펀드 자금 유입 자체가 누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이러하다. 예,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도 좋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만큼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빅세븐은 최근에 한 달 동안 조정을 줬지만, 주식 시장이 오를 것에 대한 답변을 한 미국인들이 51.4%인데, 이 51.4%라는 수치가 과거 198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물론 이걸 어떻게 또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최고치,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만큼 가장 핫한 그러한 주식시장에 대한 그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 역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예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은 그만큼 뜨겁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뜨겁고 너무나도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일부 더 이제 뭐 법인세 인하 뭐 아니면은 트럼프나 여러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여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일부 과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분명히 이 사이에서도 매력적인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부 과열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 빨간색이 우리가 과거에 일부 뭐 우리가 평균치라고 보게 되면 일부 과열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섹터 군들도 많이 있기 지금 때문에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게 되면 미드캡, 네 S&P 스몰캡. 500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이제 이퀄 웨이시니까 각 동일가죠. 모든 정보들 그쵸 예 시가총액으로 비중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 똑같이 비중을 보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 있고 네. 마찬가지로 미드캡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중 또는 소형 네. 중소형 기업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 시장이 과거의 쏠림 현상에서 일부 이쪽으로서 우리가 기회를 좀 도모를 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기회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기업 이익 자체가 2024년 9%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 내년이 되면 10에서 15% 성장을 예상한다. S&P 500 평균이요? S&P 500 기준입니다. 와.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과거의 버블과 달리 M7 기업들은 강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높은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버블과는 완전히 다른 형상이고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지금 S&P 500에 과거에 이제 쏠림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쏠림 때문에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맵을 보여드렸지만은 일부 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부의 주가 수익률 자체가 둔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 일부에 암호화폐가 있는 것 같고
그 일부의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최근에 뭐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뭐 실적 발표 이후의 반응은 아니죠. 일부 지금까지에 있었던 2024년의 어떤 흐름 보게 되면 네. 이 박스권 내에서 약간은 누워있는 그러한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이건 메가캡입니다. 메가캡이기 때문에 M7 기업들의 일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나스닥 100 지수 그러니까 기술주들 특히나 큰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연관관계를 봤을 때 일부 좀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과 S&P 500 사이에 일부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표다. 그래서 AI 성장은 분명히 견고합니다만 시장의 눈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 지금의 상승세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갈까라고 봤을 때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서 미국 내, 그러니까 우리 빅테크들의 많은 실적은 거의 60% 또는 50%는 외국에서 발생이 그쵸.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내에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해서 미국 내수를 위한 그런 수익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빅테크들도 분명 현금 흐름도 좋고 뭐 성장성도 좋겠지만 그 외에 뭐 미드캡이나 스몰캡이 77% 그러니까 미 국내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 국내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법인세나 아니면 미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소비에 관련해서 영향을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갭 이런 게 오르는 게 또 정당화되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갭도 소비. 뭐 사실 외국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국 내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중소형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버핏이 도미노 피자를 도미노 피자 최근에 샀던 아. 기업들 보면은 이거 왜 샀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도미노 피자 먹겠지만 예. 글로벌리한 기업이지만 예. 왜 샀지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샀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래서 다음 데이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다 보면은 네, 결국에는 그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거, 지금 주가 수익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건 EPS가 계속 미국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24년은 뭐 9%, 10%의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25년이 되면 10에서 15% 그러니까 지금 M7과 그 외의 기업들을 보게 되도 둘 다 주자릿수의 어떤 성장, 이 기업 이익 성장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부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앞서서 제가 이제 기업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한 달간 미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건 ETF입니다. ETF. 결국엔 ETF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조금은 좀 시장에 관심이 있을까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부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핑크색 네모칸이 금융 섹터입니다. 네, 금융 섹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에너지 섹터도 좋았습니다. 꽤 괜찮네요. 에너지 섹터 좋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 관련된 이러한 섹터 좋았지만 지금 진짜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완전히 다 구별이 되고 있죠. 색깔이 구별되고 있어요. 점점 진해져요. 점점 진해지고 예. 있다는 얘기가 지금은 시장 자체가 지난 한 달간이에요. 한 달간 미드캡과 스몰캡 과거에 정말 낙폭 과대 많이 정말 때려 맞았거든요. 네.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 이 박살이 났던 주가가 일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물론 라지캡이나 이러한 정말 뭐 M7 종목들 한두 개는 가져가는 것도 좋겠지만 주가를 방어하는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지금의 이러한 괴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드캡과 스몰캡에 대한 일부 수요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난 한 달간 오른쪽에 비트코인은 정말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ETF가 지난 한 달간 45% 상승했고 와. 다 45%, 뭐 37%, 비토가 37% 상승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암호화폐 쏠림 현상을 지난 한 달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6개월 선반영하는 우리 박종훈 팀장의 뷰가 여름부터 나왔죠. 항상 그렇죠. 그때부터
작은 종목에 대해서 목록을 외쳤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예, 이번 달부터. 축하드립니다. 이제 2년 뒤는 2년 뒤를 제가 봤을 때 왜 2년 뒤까지 보는 거예요? 네, 2년 뒤 제가 좀 약간 생각해 보면 네. 요즘에 가장 제가 관심 많은 게 네.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네, 이거는 이게 기후 변화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더워졌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인가? 저는 거기에 얹어서 전력. 전력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억나세요? 피카츄 해가지고 우리 피카츄 프로젝트 하자고 예. 여러분 빨리 전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 같이 모이자고 했던 게 네. 올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어. 피카츄 프로젝트. 예. 그거 했어야 돼요. 버티브 막 이런 거 봐요. 피카츄 프로젝트.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이렇게 네. 보면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이제 뉴스를 보는데 오빠 나중에는 저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짧은 생각으로는 네, 이제는 농작물이 사실 기후에 따라서 농작물이 이제 뭐 벼가 나온 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밀이 나온 네, 데가 있고 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러한 여러 그 작물 어떤 작물 작황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러한 지금까지 깔아있던 인프라 자체가 다 갈아엎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이게 내부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떤 산업 자체가 일부 내년 2, 3년 뒤에 네.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나 수요가 빨리요? 급상승할 것 같으로 느껴지고 저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기후변화 자체가 저는 이거에 따른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고민해봐도 앞으로 왜냐면 변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그럼 우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농사 지으러 가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과학적으로. 사람들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과학적으로 누가 잘 짓고 있나. 예. 그런 또 하여튼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식견이 짧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런 생각이 하겠습니다. 그냥 한 들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산업 아직 2년 뒤가 아니니까 2년 뒤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는 당장 지금입니다. 지금 자 이게 최근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종목하고 산업입니다. 네. 양자 컴퓨팅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온큐, 디에이브 컨터, 뭐 아킷, 뭐 리게티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 뒤에 가서 제가 차트만 뭐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자력 관련주 뉴스케일, 콘스텔레이션, 오클로 같은 경우는 샘 알트먼이 투자했던 기업이고 네. 스펙 상장했던 최근에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들 팔란티어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특히나 이제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또는 이번 주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까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업들 한번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제가 4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이 기업 외에도 뭐 퀀텀 컴퓨터도 있고 뭐 있는데 사실 대장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이 가파르기가 워낙 지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아마존에서도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뭐 좋은 이야기들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뭐 활로를 좀 열겠다 뭐 이러한 뭐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세한 뉴스 기사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지난 뭐 이제 뭐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뭐 50% 가까운 또 상승세를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와. 근데 저렇게 올라가는 기업에 하루에 그게 50% 60% 올라가니까 실체가 있는 기업이에요. 다 이 마이너스입니다. 기업들이? 적자 기업이에요. 전부 다 적자 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퀀텀의 양자 테마군요. 컴퓨팅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앞으로는 뭐 더 활성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자, 뭐 다들 아시는 대장은 또 뉴스케일이죠. 예, 뉴스케일 SMR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뉴스케일이 아주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조금은 주가에 큰 변동성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샘 알트만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주목받고 있는 오클로인데 오클로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5배 올라왔어요. 자, 저점 뭐
5불에서 지금 최근에 25불까지 올라온 상황. 네. 그리고 카메코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우라늄을 제공하는 우라늄을 뭐 생산하고 제품 생산하는 그러한 이제 캐나다 기업입니다. 캐나다 기업인데 이 기업도 최근에 원자력 관련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집중이 있다 보니까 이 카메코라는 기업도 최근에 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원자력 특히나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자체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워낙 가격 경쟁에 부침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좋진 않지만 이 원자력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안책은 원자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팔란티어 뭐 얘기하면 입이 아프죠. 예,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9배, 8배 가까운 10배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이제 때는. 우리 애칭대로 가네요. 네. 빨랑 튀었는데 진짜 빨리 진짜 튀네요. 빨리 튀었습니다. 6불, 7불을 봤던 게 엊그제인데 네. 지금 64불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텐베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오토데스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뭐 210불에서 지금 320불까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 소프트 기업 뭐 데이터독은 최근에 또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뭐 앱러빈 제가 뭐 기업별 소식으로 늘 전해드렸지만은 앱러빈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뭐 거의 10배거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외에 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가 흐름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페가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고요. 자, 버텍스라는 기업이 있고 오른쪽에 주가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팔란티어랑 오토데스크 또는 이런 페가시스템즈, 함께 버텍스, 가네요. 예, 그리고 뭐 인터디지털, 뭐 좀 아마 처음 보시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 팔란티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물론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빅테크들은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이 여러 수급적인 부분이 일부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수급의 이동이 있다라는 부분을 미국 주식을 보시면서 또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리스테리아 발병. 이게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나온 근데 거예요. 뭐 이런 발병은 사실 뭐 미국 내에서 워낙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하니까 이게 뭐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과거에 뭐 정말 코로나부터 해서 무섭죠. 네,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다 보니까 이러한 발병이 있으면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네. 나왔는데 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닭발 많이 좋아하시죠? 예, 오리 목살, 소 뒷다리, 돼지 뒷다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육류, 가금류 제품에 관련된 식중독이 좀 유행하고 있다. 영아가 이제 한 명이 사망했고 최소 성인이 10명 이상 입원을 했다. 4개 주에서 질병이 보고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뭐 리콜이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면역력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우리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리콜을 했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 잘 방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엔 국내에 사실 많은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오늘 뭐 국내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미국에 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인사가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제 스콧 베센트를 지명이 됐는데 그냥 하나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딱 요겁니다. 맨 마지막에 과거 이제 인터뷰 중에 대통령 단성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렇게 막 관세를 인상할 의향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겁주기, 아니면 길들이기, 뭐 이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다소 좀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력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행정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그래도 우리가 관세나 미국의 법인세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이러한 후보가 이번 재무장관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트럼프 인선 관련해서도 각 섹터 또 시장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함께 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